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랫대 교양 강좌입니다. 이문학 강좌죠.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이 자주 먹는 햄버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시죠? 예, 언제든지 쉽게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어, 소비할 만한 그러한, 소비재 중에 하나이지요. 사실 세상에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도 이제 고유한 음식들이 있지요. 각 지역이나 민족마다 자신들의 음식을 개발하고 이것이 하나의 음식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뭐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음식이나 음식의 종류, 뭐 음식의 다양성, 혹은 특별한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관광 자원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공항에 가든지 어느 역에 도착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햄버거 가게일 것이고 햄버거를 파는 혹은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햄버거는 국제적이고 세계적이고 글로벌 음식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햄버거 할 때 떠오르는 첫 개념, 패스트푸드라는 현대 음식 문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탈리아가 고향인 피자도 있고, 터키가 고향인 케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샌드위치도 있습니다. 각각 이 간편식들의 종류가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널리 퍼져 있는데, 뭐 우리한테는 뭐 짜장면이나 빈대떡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퍼져 있는 가운데 햄버거는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이것이 어떤 자본의 체제와 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큰 발전을 보였던 그러한 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주로 이제 소고기의 패티를 다져서 빵에 넣고 먹는 것이 햄버거인데 이 조리가 좀 단순하고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신속하겠죠. 조리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고기와 야채를 싼 빵 덕분에 손을 더럽히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보장되어 있는 음식이 바로 햄버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햄버거는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낳았던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 뭐라 할까요? 식당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떤 그 음식점의 어떤 관리 운영 체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햄버거라는 말 자체를 살펴보면은 이 독일의 한 도시가 생각이 나요. 이제 함부르크라는 도시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혹시 독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전파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햄버거의 원 고장은 미국입니다. 추정컨대 미국에 이민 온 독일 출신의 이민자들이 특히 이제 함부르크 출신의 독일인들이 이것을 만들거나 먹거나 판매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햄버거의 역사는 채 200년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는 이렇게 이 동종의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케밥도 그렇고요, 샌드위치도 그렇고, 뭐 도량으로 치면 뭐 만두 정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제 음식 자체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이제 주된 식재료가 된 그러한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음식들이 모두 노마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랑민족, 그러니까 유목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죠.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이라든지 흉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노마드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음식들이 사실 이렇게 햄버거나 케밥이나 뭐 이런 음식들이 사실 노마드의 전형적인 음식에서 기원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햄버거의 기원이 단순히 뭐 미국, 독일 이것을 넘어서 13세기,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뭐 유럽이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넘어온 음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몽골의 타르타르식 스테이크가 그 원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대의 햄버거의 모습, 그리고 햄버거의 조리 방식, 그리고 햄버거의 유통이나 소비 방식들이 결정된 것은 아무래도 현대의 미국이었겠지요. 그러니까 20세기 동안 미국이 최대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햄버거는 더불어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햄버거의 탄생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데요. 이른 시기라면 1885년에 위스콘신에서 열렸던 한 박람회에 이것이 최초로 시판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또 다른 설은 1921년에 화이트 캐슬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생기면서 여기서 햄버거를 팔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햄버거가 정말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1920년대 대공황 시대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침 실업자가 많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 한참 많아졌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하나로서 인지되었던 것 같고요. 194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인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햄버거는 뭐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버거 뭐 등등 롯데리아도 있네요. 예, 우리나라 것이죠. 이 대기업들이 주요 식품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상품으로서 발전을 했는데요. 이 기업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식재료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그 대량 소비를 위한 어떤 구조들, 이런 전 과정들이 이게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의 어떤 관리 능력이라든지 혹은 이런 확산력 혹은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어떤 시장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처음에 이 맥도날드 형제들이 만들었던 햄버거는 그다지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성격을 띠지 않았었고 그 후에 합류했던 어떤 사업가에 의해서 이 맥도날드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식자재, 그러니까 식자재를 균일화하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어떤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었었고 또한 이게 조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전문화 과정이 필요 없이 몇 가지 매뉴얼만 알면 쉽게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뉴얼과 서비스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세계 어느 곳가 가나 이렇게 동일한 메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또 소비자에게는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햄버거를 사 먹나, 일본 도쿄 가서 사 먹나, 뭐 빅맥의 경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주문과 동시에 음식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요. 이 서비스를 위해서 실제로 이 포드 시스템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일하는 종업원들,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어떤 이 식판에 어떤 이 음식을 만드는 조리판들의 어떤 배치라든지 뭐 음식이 나가는 어떤 이러한 동선의 경로의 어떤 뭐 단순함과 뭐 이렇게 신속함을 뭐 만들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메뉴의 간소화, 뭐 용기 일회용화, 뭐 이런 식 요즘에는 이렇게 환경 단체들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차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햄버거의 대중화가 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인문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햄버거라고 하는 것은 끝모르고 질주하는 이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식문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또 자본주의는 뭐 이 육체 노동자나 뭐 정신 노동자나 가리지 않고 항상
사람들이 쉴 틈과 식사할 틈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 인간에게 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과 공간들을 별로 주지는 않잖아요.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겨우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서 남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질주하는 자본주의가 세계 금융 사태,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이런 것들 다 2000년 초반에 겪었죠. 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이렇게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자각에 이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햄버거를 우거우거 씹으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햄버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는 햄버거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세계의 전투 식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면서 이런 어떤 현실적 자각은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슬로우 라이프, 뭐 슬로우 푸드, 웰빙 뭐 이런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햄버거가 지니고 있는 일단 이 비건강한,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재료나 열량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금기, 그리고 많은 이 지방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코 사람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각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예, 제가 잠깐 말을 멈췄던 것은 카메라가 멈춰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햄버거가 이게 판매량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고열량, 고지방, 고염분의 음식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비만이라든지 여러 합병증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위험하다고 느낀 국가 자체가 이제 뭐 국가의 존속에 위협을 주는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햄버거가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사회악 같은 그런 취급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슬로우 푸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면서 이제 빨리 조리하지 않는, 천천히 조리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그리고 천천히 먹는, 어떻게 본다면 이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추궁해왔던, 장려해왔던 어떤 생활 방식에서 조금 벗어난, 보다 여유롭고 생각할 틈이 많은, 그 다음에 좀 더 인간적인 것들을 더욱더 자신들한테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햄버거가 사회적 원흉이 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빅맥 지수라고 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얼마나 이 햄버거가 국제적이었고 보편적이었고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의 그 하나의 표준으로서 자리 잡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햄버거의 가격은 한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수준을 가늠할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빅맥 지수란 것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 신문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제 각 나라 국제적인 경제 지수인데 빅맥이란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파는 가장 대중적인 햄버거죠. 이 햄버거가 어느 나라마다 어떤 가격으로 팔리는가.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빅맥을 1로 봅니다. 1로 보고 각국의 판매 가격을 환산해서 보는 것이 기본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우는 0.73 정도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물가 지수가 조금은 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스타벅스 지수라고 해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 하나를 가지고 이 경제 지표를 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이런 지수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은 이 경제적 강대국의 물가가 표준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으로써 그 지수를 적용받는 중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은 약간 굴욕감이 들 수도 있겠고요. 몇몇 나라들은 이런 지수를 대입할 수도 없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햄버거에 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